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행자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주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말용 짧은 브리핑하고 다음 주 장을 예측하는 영상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8월이 되잖아요. 8월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 FOMC 내용에 따라서 뭐 좋은 장이 펼쳐진다, 9월부터는 안 좋은 장이 펼쳐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의 컨센서스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연준에서 내놓은 방향성이 지금이 피크 아웃이 되었고 이 상승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여기가 고점이고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10만, 20만 이런 식으로 터질 때 이제 끝났다, 고점은 갱신 안 한다 해서 그 다음 데이터가 점점 더 낮아지는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코로나는 그렇게 낮아져서 재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뭐 10%, 20% 가는 게 아니라 10%쯤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본 것과 같고, 아마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은 금리 값을 보고 연준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라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기 전까지 8월장은 우리가 이 CPI 값이 실제로 피크아웃이 되었나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전까지는 되게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갔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낮아지는 형태,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놓았으니 관찰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번 장, 어제 장과 오늘 장을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추세선을 그었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시켰는데 차트는 여기서 큰 방향성을 아래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원복을 시킨 다음에 매물대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오늘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추세선을 이탈시키는 그림이 사실 뭐 핫다도 나오고 가격과 RSI를 보시면 핫다도 나오고 추세선도 이탈을 시키고 명확하게 차트상으로는 이제 하락을 준비하는 그런 차트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하락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통 차트를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차트적으로는 하락의 방향성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뭐 어떤 방향성을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뭐 상승을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 장은 사실 방향성을 제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시키고 다시 가격이 원복을 시켰을 때 나타내는 방향성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를 이탈을 시켰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원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석대로 뭐 고점은 갱신을 시켰지만 하락의 방향성을 가져갔었죠. 그리고 이것만 보고 이제 앞으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차트에서도 상승이 보이지만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우리가 봤었겠죠. 만약에 이 차트에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요. 근데 원복을 시켰어요. 딱 여기까지. 그러면 아직 추세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접근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큰 손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차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하락의 방향성을 두고 해석을 했지만 하락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에 깊게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쉽게 점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횡보장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횡보는 방향성이 하나의 방향성이 약간 우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장,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관망을 하고 싶어요. 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관망하는 시기를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이제쯤이면은 대충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셨을 거예요. 월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월요일 오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요일 뭐 늦은 밤 정도에 추세가 대충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에 대한 해석이 될 거예요. 어제의 내용이 뭐였냐? 지금의 차트가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만들어 준다면 5일선은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되어 있을 거고 20일선은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벌어지는 게 지금의 차트가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은 아마 오늘 저녁부터 발생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횡보를 만들어준다면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 또는 내일 오전에 이 데드를 테스트하는 구간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데드가 만들어질 때도 케이스가 두 가지죠. 지금 5일선과 20일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이 안, 저는 1번으로 보고 있지만 2번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거 타고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동평균선 21선이 살짝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이게 2번일 겁니다. 근데 둘 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접근을 할 수 없고 1번으로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할게요. 1번에 안에서 4시간 봉상으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 일봉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4시간 봉에서는 큰 흐름에 해당하지만 일봉의 그림에서는 작은 흐름에 해당한다. 왜냐? 일봉과 4시간 봉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일봉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데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의 힘이 꺾이고 좀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21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다음 주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대되는 의견도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2번이요. 4시간 봉에서 21선을 타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의 그림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이 지금의 기울기를 유지를 하면서 갈 것이요. 근데 이 상승 기울기가 꺾일 때 또 똑같이 매수 기회가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이런 작은 상승 후에 작은 하락인데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라면 여기가 더 매수하는 게 더 손익비가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은 한눈에 보이실 텐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흐를 때 손절을 계산하면 여기고 익절을 계산하면 이쯤이 될 거잖아요. 이것과 이것.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손절을 계산했을 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계산을 했을 때 이런 흐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익절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조정 올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만 테스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5일선과 20일선의 흐름이다. 깨지 않느냐 이것만 테스트하면서 그냥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언젠가는 깨질 거예요. 언젠가는 이 상승의 힘이 종료가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그때 깨질 때 여기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연장이 된다면은 그때는 아마 손절이 아니라 그냥 익절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그냥 동타가 되시거나 이때 주우신 분들은 손절이 날 확률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나 여기서 주우신 분들은 본절이나 아니면 아주 약간 손절이 날 텐데 한 번 더 연장이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익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해주셔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4시간 봉의 흐름을 보시고요. 이게 지금 되더라면은 다음 달 초에 8월 2일, 3일에 추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니까 그때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연장이 돼서 더 간다면은 다시 데드가 만들어지는 자리를 기다리다가 일봉상 이제 꺾이는 흐름에서 추가 매수를 실현을 하면은 우리로서는 이 단기장에서 매수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채운 것이다라고 해설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제 장기 패턴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이 횡보장하고 어디서부터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한 이때쯤부터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때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스캘핑도 조금씩 안 맞아요. 저도 매매할 때. 그래서 이러한 게 좀 추세가 뒤바뀌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고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이것도 살짝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정은 아니겠죠. 그냥 빔 형태로 올렸다 내렸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으로서 지금 흐름에서 이 전고를 넘겨주게 된다면은 27K까지는 저항이 없다.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 흐름 막바지에 지금 있으니까 추가 매수 실현 기회가 온다면은 여러분들 매수는 고려해 주시고 누가 댓글에 적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장은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30에서 50%를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자에 가깝고 손실률에 따라서는 뭐 50% 고려를 하셔도 좋은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장에 대해서 뭐 덱스루가 상승을 받고 있다. 적은 거래 대금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NFT나 메타버스에 장이 온다라고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을 갖고 저는 해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클이 조정을 받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메이저 쪽으로 상승량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적게 상승한 메이저를 올려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좀 다릅니다. 바이낸스장에서 24시간 거래대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코인이 보여요. 무조건 비트와이더는 거래대금의 상위에 꽂힐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이클, 뭐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BNB, USDC, 솔라나가 좀 밑으로 내려왔네요.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좀 특이점을 보자면 윙, OP,
언파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포스, 캐슬 포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시총이 1000억, 심지어 이거는 시총이 400억, 또 4000억, 1500억, 환율을 그냥 1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잡코인들이 거래대금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상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지금 현재 바이낸스장에서는 잡코인이 특징상 두 가지가 나뉘는데 디파이와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이런 상승세를 받고 있다라는 말에 해당해요. 그렇다는 말은 바이낸스장에서 이런 장이 나왔을 때는 업비트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주는 업비트장에서 우리가 알트코인으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총으로 나눴을 때 준메이저 메이저장이 아니라 잡코인장의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준메이저의 순환이 끝나고 왜냐면 이클과 비골이 이 준메이저 순환에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코인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국 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메이저가 나올 텐데 어제 에이다 상승을 보고 메이저로 순환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잡코인이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윙도 뭐 윙 파이낸스 뭐 다 보면은 뭐 거버넌스 다오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디파이 코인에 해당하는데 업비트는 디파이 잡코인이 거의 전무하니까 그냥 잡코인 테마로 보시고 생각을 잡코인 쪽에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어트 RSI 피보나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을 참여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답글에 적어주시더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자면 이 링크를 누르시고요. 핸드폰에서 좀만 더 기다리시면은 비트 시그널 25시라고 하는 카카오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럼 설명을 읽어보시고 받으실 분들은 참여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그날그날마다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회수도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장에 돌아오고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매도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영상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서비스 받아가시면 저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